부자들은 정부의 심한 규제 정책 속에서도 청개구리처럼 뛰어다니며 투자의 기회를 엿본다. 물론 시장에 가해지는 규제를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므로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여긴다. 그러나 부동산 하수는 시장의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는데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강남 부자들, 지은이 고준석, 발행 흐름출판입니다. 평범했던 그들이 강남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 부동산 부자, 그들의 진짜 투자법과 성공 스토리, 강남 부자들.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부동산 재테크 최고의 명강사이자 대한민국 명사들의 부동산 컨설팅을 맡고 있는 저자가 부동산 부자 50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투자 패턴 비밀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각 주제마다 부동산 부자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면서 부동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주택을 돌아보며 현장 답사의 중요성과 현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요소 등을 짚어주고 놓치기 쉬운 부동산 법규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역발상 투자의 귀재다. 부자들의 행동과 사고는 분명 범인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역발상 투자의 귀재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동과 생각은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의 길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투자하고 올라갈 때 처분해서 수익을 챙긴다. 위기나 공황이 한창일 때는 정상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게 없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모두 인간의 심리가 깊이 관여하는 심리 게임이다.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역발상 투자 전문가인 데이비드 드레먼의 말이다. 이처럼 역발상 투자가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릴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몰려들 때 오히려 서서히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역발상 투자란 대중에 역행하여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역발상 투자의 성공은 투자 심리 게임에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능숙하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아파트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부자들은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또한 부자들은 현장을 중요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으며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곧 부자가 되는 역발상 투자가인 것이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따라쟁이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묻지마 투자에 나선다. 또한 현장보다는 이론에 사로잡혀 투자를 결정하는 우를 범한다. 1997년 최악의 IMF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고 말았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시기였다. 그들은 그때가 부동산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반면 부동산 고수들은 급매 또는 경매로 쏟아지는 알짜배기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20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매도 시기를 저울질했다.
반면 부동산 하수들은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 당시에 미친 듯이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고 가격은 곧 국가의 강압적인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역발상 투자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하수들은 오히려 시장이 달아올라 가격이 올라갈 때 비이성적인 투자에 나선다. 평소 지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집값이 오르면 이성을 잃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과열될 때 발벗고 매입에 나서 상투를 잡아 손해를 본다. 반면 집값이 하락할 때는 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좀처럼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들은 시장을 외면해 버린다. 그렇게 매수 시점을 놓치고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부자들은 속전속결한다. 가정주부 H씨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한다. 거기다 종잣돈까지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그녀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실행에 옮기기는 아직도 힘들어 보인다. 그녀도 R씨와 같이 똑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무려 2개월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고민 끝에 계약을 하려고 결심한 H씨. 그런데 이미 2개월 전보다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오른 상태였다. 2개월 전 가격이 생각나 지금 시세로는 배가 아파서 도저히 계약할 수가 없었다. 내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놓고도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나를 찾아온다. 결국 관건은 스피드다. 스피드가 떨어지면 좋은 투자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세우더라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결코 성공을 취할 수 없다. 많은 예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이후 지금이 타이밍이란 판단이 들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 고수는 지금이 타이밍이란 판단이 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즉시 실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돈이 되는 물건일수록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반면 부동산 하수는 결정을 하고 실행으로 옮기는데 몇 년씩 걸린다. 또한 결정을 하고 나서도 문제다.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다가 투자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 하수들은 신중함이 필요할 때 빠르게 행동하고 신속해야 할 때 오히려 느리게 행동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무 부동산에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돈이 되는 물건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 신속하게 실행하라. 일에서든 투자에서든 빠르고 신속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어도 스피드에서 뒤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투자 대상을 정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일단 대상이 정해지면 빠르게 행동하라.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서는 신속한 실행만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평생 돈에 대해 공부한다. 사당동에 사는 67세 S씨. 50년 가까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서 모은 자산이 무려 100억 원대가 넘는 그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오고 있다. 그는 비록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다. 그래서인지 돈이 없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다. 3년 전에는
모 대학에 장학금으로 5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불우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처럼 진정한 부자들은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모은 자산을 아름답게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 부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면서 자산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자산을 잘 지키고 잘 쓰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 이미 부자가 되었음에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모아놓은 자산이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주시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정책의 변화와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돈의 흐름과 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라. 평생 돈을 버는 낙으로 살아온 부자들은 자산을 잘 지키려는 목표의식도 뚜렷하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아름답게 잘 쓰고 잘 물려주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학위만 없다 뿐이지 웬만한 박사들보다 한 수 위다.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시장을 공부하고 찾아다니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를 귀신같이 찾아낸다. 현실에 만족하지 마라. 돈도 벌어본 사람이 더 잘 번다고 했던가. 부자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투자 수익을 맛본 후에도 새 아파트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즉시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 투자한다. 투자의 단맛을 본 그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며 쉬지 않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투자처를 물색한다. 이렇게 365일 투자의 맥을 짚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자들은 한 번의 성공에 도취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재테크의 새로운 솔루션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귀신같이 투자의 성공 포인트로 연결하며 서서히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 되어간다. 자신만의 소신이 있다. 부동산 고수는 모두가 노우라고 할 때 예스라고 외치는 소신이 있다. 실제 부자들의 투자 사례를 보면 201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암울했지만 부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당시 개포주공 2단지 소형 아파트 7.5평의 가격은 4억 5천만 원 정도로 바닥을 찍었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를 외면했고 부자들만 투자에 나서 2011년 2월 현재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부자들은 정부의 심한 규제 정책 속에서도 청개구리처럼 뛰어다니며 투자의 기회를 엿본다. 물론 시장에 가해지는 규제를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므로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여긴다. 그러나 부동산 하수는 시장의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는데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악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길러라. 시장이 어려울수록 부동산 고수와 하수들의 움직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부동산 고수는 역발상 행동으로 위기를 투자의 기회로 반전시킨다. 또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전략을 세워 투자를 성공으로 연결한다. 하지만 부동산 하수는 시장이 어려워지면 정책이나 시장 탓만 한다. 시장의 상황은 변하기 마련인데 앓는 소리만 할 뿐 행동엔 나서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기회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주어지기 마련이다. 잊지 마라. 고수들은 우연히 찾아온 한 번의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현재의 악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길러 시장을 거꾸로 보며 투자하라. 여기까지 강남 부자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1년 발행된 책으로 평범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1%의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고준석 님은 수많은 부자들의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 책에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해서 상위 1%의 부동산 부자, 일명 강남 부자로 불리며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투자 스토리를 소개하며 그들의 끈기와 남다른 실행력, 꾸준하고 정직한 노력을 통해 부를 일궈온 그들의 열망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그들을 부자로 이끈 원칙들을 철저히 습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부자의 길에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의도와 걸맞게 이 책에는 부자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그들의 투자 원칙, 그들의 생각과 행동, 습관을 생생하게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부자들은 투자도 배우자와 함께한다. 부자들은 속전속결한다. 부자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등 부자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생각과 신념을 토대로 행동하는지 생생한 실전 투자 사례를 통해 그 행동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장은 일찍 재테크를 시작한다. 신혼집 장만부터 남다르다. 기본 자산을 늘린다 등의 소주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평생 습관을 실전 사례를 통해 서술했습니다. 3장은 부자들의 종목별 실전 투자 원칙을 서술했으며 아파트, 상가, 땅과 전원주택, 경매로 나누어 성공 투자 사례를 보며 투자 시 참고할 사항과 투자 시 유의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4장은 부자들의 투자 패턴을 배울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있고 5장은 부동산에 대한 실전 Q&A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점은 실제 대한민국의 핵심지인 강남의 빌딩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몇십억에서 몇백억대의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지키고 있는지 수십 명의 실제 투자 사례를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에는 성공한 한 사람의 투자 사례를 깊게 파고들어 배우는 것이라면 이 책은 대한민국의 1% 부동산 부자들의 실제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해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핵심 공통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차이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역사를 모두 읽어주고 있으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돌고 돈다는 점을 사례들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이 사례들과 투자 원칙들을 지금의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이 각자에게 좋은 해답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자들은 역발상 투자의 귀재다. 부자들의 행동과 사고는 분명 범인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역발상 투자의 귀재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동과 생각은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의 길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투자하고 올라갈 때 처분해서 수익을 챙긴다. 위기나 공황이 한창일 때는 정상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게 없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모두 인간의 심리가 깊이 관여하는 심리 게임이다.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역발상 투자 전문가인 데이비드 드레먼의 말이다. 이처럼 역발상 투자가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꺼릴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몰려들 때 오히려 서서히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역발상 투자란 대중에 역행하여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역발상 투자의 성공은 투자 심리 게임에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능숙하게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아파트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부자들은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또한 부자들은 현장을 중요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으며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이들이 곧 부자가 되는 역발상 투자가인 것이다. 이리저리 휩쓸리는 따라쟁이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묻지마 투자에 나선다. 또한 현장보다는 이론에 사로잡혀 투자를 결정하는 우를 범한다. 1997년 최악의 IMF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고 말았다.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시기였다. 그들은 그때가 부동산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반면 부동산 고수들은 급매 또는 경매로 쏟아지는 알짜배기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20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매도 시기를 저울질했다. 반면 부동산 하수들은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너도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 당시에 미친 듯이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고 가격은 곧 국가의 강압적인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역발상 투자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하수들은 오히려 시장이 달아올라 가격이 올라갈 때 비이성적인 투자에 나선다. 평소 지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집값이 오르면 이성을 잃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과열될 때 발벗고 매입에 나서 상투를 잡아 손해를 본다. 반면 집값이 하락할 때는 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좀처럼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들은 시장을 외면해버린다. 그렇게 매수 시점을 놓치고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부자들은 속전속결한다. 가정주부 H씨는 현재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한다. 거기다 종잣돈까지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그녀가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실행에 옮기기는 아직도 힘들어 보인다. 그녀도 R씨와 같이 똑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무려 2개월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고민 끝에 계약을 하려고 결심한 H씨. 그런데 이미 2개월 전보다 무려 2억 5천만 원이나 오른 상태였다. 2개월 전 가격이 생각나 지금 시세로는 배가 아파서 도저히 계약할 수가 없었다. 내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놓고도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나를 찾아온다. 결국 관건은 스피드다. 스피드가 떨어지면 좋은 투자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세우더라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결코 성공을 취할 수 없다. 많은 예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이후
지금이 타이밍이란 판단이 들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 고수는 지금이 타이밍이란 판단이 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즉시 실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빠른 놈이 느린 놈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돈이 되는 물건일수록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반면 부동산 하수는 결정을 하고 실행으로 옮기는데 몇 년씩 걸린다. 또한 결정을 하고 나서도 문제다.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다가 투자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 하수들은 신중함이 필요할 때 빠르게 행동하고 신속해야 할 때 오히려 느리게 행동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무 부동산에나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돈이 되는 물건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 신속하게 실행하라. 일에서든 투자에서든 빠르고 신속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어도 스피드에서 뒤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투자 대상을 정하기 전까지는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일단 대상이 정해지면 빠르게 행동하라. 부동산 투자의 세계에서는 신속한 실행만이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평생 돈에 대해 공부한다. 사당동에 사는 67세 S씨. 50년 가까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서 모은 자산이 무려 100억 원대가 넘는 그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오고 있다. 그는 비록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다. 그래서인지 돈이 없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다. 3년 전에는 모 대학에 장학금으로 5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불우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처럼 진정한 부자들은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모은 자산을 아름답게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 부자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면서 자산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자산을 잘 지키고 잘 쓰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한다. 이미 부자가 되었음에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모아놓은 자산이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주시하며 공부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정책의 변화와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돈의 흐름과 경제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해라. 평생 돈을 버는 낙으로 살아온 부자들은 자산을 잘 지키려는 목표의식도 뚜렷하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아름답게 잘 쓰고 잘 물려주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학위만 없다 뿐이지 웬만한 박사들보다 한 수 위다. 당신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시장을 공부하고 찾아다니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를 귀신같이 찾아낸다. 현실에 만족하지 마라. 돈도 벌어본 사람이 더 잘 번다고 했던가. 부자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투자 수익을 맛본 후에도 새 아파트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즉시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찾아 투자한다. 투자의 단맛을 본 그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며 쉬지 않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투자처를 물색한다. 이렇게 365일 투자의 맥을 짚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자들은 한 번의 성공에 도취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재테크의 새로운 솔루션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귀신같이 투자의 성공 포인트로 연결하며 서서히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 되어간다. 자신만의 소신이 있다. 부동산 고수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외치는 소신이 있다. 실제 부자들의 투자 사례를 보면 2010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암울했지만 부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당시 개포주공 2단지 소형 아파트 7.5평의 가격은 4억 5천만 원 정도로 바닥을 찍었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를 외면했고 부자들만 투자에 나서 2011년 2월 현재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자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부자들은 정부의 심한 규제 정책 속에서도 청개구리처럼 뛰어다니며 투자의 기회를 엿본다. 물론 시장에 가해지는 규제를 무조건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므로 오히려 더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여긴다. 그러나 부동산 하수는 시장의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었는데도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악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길러라. 시장이 어려울수록 부동산 고수와 하수들의 움직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부동산 고수는 역발상 행동으로 위기를 투자의 기회로 반전시킨다. 또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전략을 세워 투자를 성공으로 연결한다. 하지만 부동산 하수는 시장이 어려워지면 정책이나 시장 탓만 한다. 시장의 상황은 변하기 마련인데 앓는 소리만 할 뿐 행동엔 나서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기회는 어려울수록 더 많이 주어지기 마련이다. 잊지 마라. 고수들은 우연히 찾아온 한 번의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는다. 현재의 악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을 길러 시장을 거꾸로 보며 투자하라. 여기까지 강남 부자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1년 발행된 책으로 평범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1%의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고준석 님은 수많은 부자들의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며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는 이 책에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해서 상위 1%의 부동산 부자, 일명 강남 부자로 불리며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투자 스토리를 소개하며 그들의 끈기와 남다른 실행력, 꾸준하고 정직한 노력을 통해 부를 일궈온 그들의 열망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여 그들을 부자로 이끈 원칙들을 철저히 습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부자의 길에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의도와 걸맞게 이 책에는 부자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그들의 투자 원칙, 그들의 생각과 행동, 습관을 생생하게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부자들은 투자도 배우자와 함께한다. 부자들은 속전속결한다. 부자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등 부자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생각과 신념을 토대로 행동하는지 생생한 실전 투자 사례를 통해 그 행동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장은 일찍 재테크를 시작한다. 신혼집 장만부터 남다르다. 기본 자산을 늘린다 등의 소주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평생 습관을 실전 사례를 통해 서술했습니다. 3장은 부자들의 종목별 실전 투자 원칙을 서술했으며 아파트, 상가, 땅과 전원주택, 경매로 나누어
성공 투자 사례를 보며 투자 시 참고할 사항과 투자 시 유의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4장은 부자들의 투자 패턴을 배울 수 있는 성공 사례들이 있고 5장은 부동산에 대한 실전 Q&A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았던 점은 실제 대한민국의 핵심지인 강남의 빌딩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몇십억에서 몇백억대의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고 자산을 불려나가고 지키고 있는지 수십 명의 실제 투자 사례를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에는 성공한 한 사람의 투자 사례를 깊게 파고들어 배우는 것이라면 이 책은 대한민국의 1% 부동산 부자들의 실제 투자 성공 사례를 통해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핵심 공통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차이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산 역사를 모두 읽어주고 있으며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돌고 돈다는 점을 사례들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이 사례들과 투자 원칙들을 지금의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이 각자에게 좋은 해답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